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음, 오늘 시장이 잘 마감되었습니다. 3월 달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 지수가 살아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종 부양책, 또 저희 나라 같은 K방역에 성공하면서 지수가 살아나서 연말까지 이렇게 10월 달에 잠깐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잘 끝난 모습입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호선 먼저 볼게요. 이 변곡점 조정을 올 줄 알았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새로 쓰고 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이틀간의 조정 후에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별 투자 성향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이끌어줬고요. 개인이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 코닥도 이렇게 기간이 좀 들어왔죠. 투심포 연기금까지 들어왔고요. 금태는 좀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좀 이끌어졌고, 개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시장이 강한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추후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 종목인 아이텍하고 여러 가지 살펴볼 거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랑 같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같이 짜볼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매수 종목인 아이텍을 살펴볼게요. 아이텍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면 좀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물을 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1000%가 넘죠. 부채 비율이 3%.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우스 하는 이 업체인데 이 마지막 공정이 테스트 이거를 담당을 해요. 근데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많은 증권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할 수 있고 또 소부장 특히 이런 종목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물론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지까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단지 수익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제 바닥 탈출형이에요. 이렇게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외바닥을 시연을 했어요. 그래 놓고 5개월선 돌파.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저가인 3,000원대를 대비로 고가인 만원, 즉 250%, 가장 무섭다는 250%에 300%권을 달성을 했어요. 했으면 조정이 오죠. 그래서 5개월선에 조정을 하고 황금기원서 돌파 안착이 참 중요해요. 일봉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월봉에서 이번 달에 황금기원선 돌파 안착 딱 해주고 60개월선, 수급개월선까지 정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 현상을 일봉에서 좀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 주식이 굉장히 잔잔했었어요. 사실은 조용하던 주식이었는데 언제부터 거래이 빵 터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가격등이 깊게 들어와서 쌍바닥을 그려놓고 요새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때 보면 이 거래량에 비해서 8월 달의 거래량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또한 좋은 거는 이렇게 긴 꼬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월봉 고점에서 나왔다면 나쁘겠지만 월봉에서 높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는 좋아 보이고 또 이렇게 황금일선 돌파하고 날아갔다가 이렇게 삐쭉 솟는 음봉 생기고 다시 황금일선 돌파 다시 그러고 오늘 또 이렇게 어제 그 음봉에서 황금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오늘 잘 지켜주길래 오늘이 중요한 황금 맥점이 아닐까 해서 꼭 숨어 들어갔습니다. 주봉에서 추세를 보면 주봉의 기억이 자꾸 모여가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 모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황금주선이 20주선을 딱 딛고 들어와서 저번 주 한 주 조정받고 이번 주에 5주선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변곡점 상태를 보면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번 주에 완벽하게 돌파해 놓고 나 이제 이 자리 안 갈래 하고 빠이빠이 해놨어요. 물론 이 자리로 다시 들어오면 깊은 조정이 예상되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손절을 고려하지만 지금은 수익권이고 또한 손절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 매물대가 되는데요. 15,000원대, 14,000원대 이런 데가 돼요. 즉 이제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 11,000원대가 첫 번째 목표가인데 오늘의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일봉에서 보면 이 전고점 뚫고 나가는 이 가격들이 중요하겠죠.
저 가격을 뚫고 나가야지만이 새로운 신고가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이 매물대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때 거래량이 보시면 200만 주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 더 많은 300만 주가 터졌는데도 돌파를 못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터지면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따라서 장 초반에 10시도 안 됐는데 만약에 4, 500만 주 이상 실렸다. 그날은 뚫고 새로운 고가를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텍은 상당히 좋아 보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택한 종목이 아이텍이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오늘 급등을 시연을 했죠. 역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식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내년에 굉장히 핫할 것 같아요. 여기 2001년도 8월달에 설립됐고요. 2005년 10월달에 코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 12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회사하고 주요 종속회사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반도체 재료 제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죠. 재무가 864%, 237%로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고 배당 해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무가 좋은 편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아이텍이 이런 자리라고 보면 이 친구는 여기서 한번 이제 급등을 시현한 경우가 되죠. 근데 급등을 시현할 때 오늘 고가를 잘 찍었는데 중요한 자리 하나를 돌파해 놨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변곡점이 됩니다. 이번 달에 이거를 돌파해 놓은 거죠. 내년이 시작되는 첫 해 첫 달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자리는 새로운 중요한 지지선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주선을 다 돌파해 놓고 저번 주에 오수선을 딱 돌파해 놓자마자 이번 주에 오수선 돌파해 놓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 밑으로는 안 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날아갔죠.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하나마이크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잔잔하던 주식이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를 시연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거래량이 있었고 다시 조용조용한 와중에 순간 매집봉이 보여요. 이렇게 매집봉이 있었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다가 평균 거래량이 이때 비해서 이때 거래량이 늘었죠. 이래놓고 황금일선 돌파 안착, 그러고 이때도 잘 지지해 주었고 오늘 급등을 시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이제 어디가 새로운 지지선을 딛고 돌아갈 때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5주선에 대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일단 월봉을 기준으로 주식의 정답은 사실 월봉에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 이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밑으로 밀리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변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수가 무너져서 지수가 무너진다기보다 심하게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5개월선 내에 따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에 따라 올라가면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정고점 같은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식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일단 월봉에서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다중바닥을 시연한 쓰리바닥을 전한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가 제일 좋았고 지금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는 거 이게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을 볼게요. 제넥신을 보면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제넥신을 살펴보면 월봉의 자리를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한번 해놓은 적이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지표죠.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벌써 몇 달째 지켜주고 있죠. 즉 이게 우상향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 상태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간의 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달간의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두 달간의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한국전선 이식회선을 딱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10개월선을 지금 잘 지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1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 후 하락이 확정이 안 되고 다음 달에도 최대한 빨리 10개월선 딛고 일어나서 5개월선 다시 돌아나간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상향이 잘 돼 있는 이런 주식인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월봉에서 안 깼듯이 주봉의 지표가 이렇게 깨지 않고 있어요. 깨는 듯해도 종가상 돌려놓고 이걸 누군가 돌려놓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잘 딛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5주선 회복 못한 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5주선 위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을 꾸준히 엄청나게 꾸준히 한 거죠. 4만 원부터 4배, 4, 4, 16, 4, 5, 20, 즉 450%권 가장 위험하다는 여기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이 들어갔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고 다시 재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상승을 노릴 때 중요한 거는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다행히 저점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황금일선 돌파를 며칠 전부터 시도하고 있었는데 실패한 게 좀 아쉬워요. 따라서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월요일 다음 주 그쵸? 거래를 될 때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당연히 주식이라는 신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깨면 손절 치는 게 맞고요. 손절하는 게 맞고 대응은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이 가격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어때 볼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장기 투자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높아서 불안해 보이지만 스윙 투자나 단기 투자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월봉에서 이 제넥시랑은 틀리게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 세력이 성격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급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시연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잠깐 박스권에 갇혀 있죠. 10개월선까지. 사실 이 친구 10개월선까지 밀렸으면 큰 조정인데 이번 달에 깔끔하게 이렇게 5일선에 올려놨어요. 물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윙 투자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타나 이런 쪽 단기 투자에서는 이제 몸이 또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월봉에도 저렇게 옆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여기 큰 박스권까지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하셔야 돼요. 밑에 10주선까지의 폭이 꽤 커서 여기까지 밀렸다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상황이 되죠. 하지만 박스권까지 오지 않았고 이번 주에 10주선과 우선을 강하게 돌파해 버렸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때부터 평균 거래량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또 중간에 매집봉도 가끔 보이죠. 이걸 털고 나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가끔 거래량이 쭉쭉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 종목에 들어와 있고 또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 이런 데서 매수하신 게 제일 좋았겠죠. 전 저점 근처니까 황금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황금일선에 내일 다시 다음 주 이렇게 안착을 이쁘게 십자 도지형 이런 걸로 해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주식이 요 근처에서 끝났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게 아쉬운데 이렇게 살짝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변곡점 위에서만 출발해 주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월봉에서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선 차익 실현해 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자리에 사신 분들이 상관없지만 고점에 사신 분들은 항상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계좌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봐요. 다음으로 이오플로를 볼게요. 박셀바이오 대단하죠. 저도 그 종목 한 두세 번 도전했다가 수익을 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이제 이오플로 이런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 월봉에서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봉에서도 이제 생겼고, 근데 언제나 중요한 건 5주선의 추세를 이탈하면 일단 하향으로 오기 때문에 위험해요. 특히 가장 양보해야 할 가격이 10주선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5주선 이탈해서 위험해 보였지만 이때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5주선 지켜줄 때 매수 타이밍이 되고 5주선을 타고 잘 따라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가 제일 위험해서 제가 한번 그려놨는데 이때 이 하단권으로 들어올 때 십자봉 하나 이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이 십자봉을 기준으로 돌아서서 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곡점을 탄탄히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변곡점을 다시 또 뚫었고요.
이 주식을 이제 뭐 신규로 매수하거나 그러기 너무 늦었고, 이제 그러실 분들이 있다면 항상 5일선 근처 매수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는 자리, 이 자리 이탈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이 자리 이탈할 때도 이렇게 십자도지가 생기고 살짝 돌아가주는 모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충분히 살아있어요. 따라서 5일선 매수가 제일 유의해 보이고요. 주봉에서도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 어디까지 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저도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해요. 투자하신 분들한테 올라갈 거야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기꾼이죠.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 거고요. 대응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주식이 진짜 좋기 위해서는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 자리 이탈할 때도 거래량이 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5일선을 최초로 깨지 않아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단단히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제 60분봉이나 120분봉을 보고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120분봉 같은 데 병투를 뚫고 나가죠. 신규 상장들은 딱 기본을 잡을 게 없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 이평선도 사실은 후행성인 거죠. 근데 왜 참고가 되냐면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꼭 날아갈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과 지표를 삼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분은 이평선을 무시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그랬죠. 그만큼 트레이더에게도 중요하고 장기 투자, 모든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인테크를 한번 볼게요. 어차피 참 매수 종목도 한두 개 봐야 되니까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인테크를 보면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재물을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589불에 부채 118불 나쁘지 않은 회사죠. 그 일봉에서 보시면 상당히 핫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 이때 굉장히 핫했죠. 그러면서 상한가시는 몇 분 날아갔다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박스권만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이어지고 깨면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800원짜리가 지금 6,000원까지 치어냈기 때문에 87에 50, 700% 가장 위험하죠. 780과 대상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주식도 정확히 5개월선 찍고 돌아섰어요. 즉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5개월선을 이탈했을 때 위험성은 특히 10개월 선간하고 이격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이격의 간격이 작으려면 주식이 이렇게 천천히 우상하는 경우 짧아요. 그때는 조금 버텨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격이 크다는 얘기는 급상승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5개월선을 깨면 급락을 맞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봉에서 보시면 그 황금주선인 20주선 이 선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 위에서만 다음 주에 출발해주면 정고점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주식이 되고요. 일봉에서 1차적으로 이 박스권 밑으로 안 깨져야 된다는 거 한번 깼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지노선인 이 3,800원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때 한번 시세가 있었죠. 그날 시세가 있었다는 얘기는 팔고 나가는지 사고 나가는지 몰라도 월봉이 높을 때는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렇지만 주식이 좋으려면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황금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황금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수익이나 짧은 단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매수한 종목들 리뷰를 해보면 아남전자는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제일전기공업도 다 차익 실현을 했고 아이텍을 신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연말을 맞이해서 포트를 깔끔하게 세 종목으로 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하였습니다. 장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투자자분들의 종목 오픈 약속이 있어서 장기 종목은 제가 이쪽에 미리 못 올려놓는 상황이 돼서 그건 죄송하고요. KC그린홀딩스가 굉장히 좋죠. 전 이 종목이 참 이뻐요. 이게 보면 이렇게 변곡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박스권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죠. 즉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쓰리 바닥을 잘 시원한 종목이 첫 번째 5개월선 황금기원설 돌파와 함께 황금기원설 잘 지켜주는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가도 더블이죠. 주식에 더블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이런 종목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잔잔하던 이런 거래량을 3개월 전부터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누군가 매집을 한 것 같다고 봐야죠. 이런 데서 터진 게 아니니까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중요한 매물대들이 엄청 심한 게 있어서 아마 목표가가 장기 종목에 하신 분들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만 해도 지금의 100%, 밑에서는 한 350%에 400%까지 달성이 됩니다. KC그린홀딩스는 이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 관련주예요. 뉴그린 정책 관련주인데, 보통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거나 각 국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보통 연설을 할 때, 뉴그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확률이 높죠. 특히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뉴그린 정책은 굉장히 핫할 확률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관련주기도 하고, 또 요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된 그 의료 폐기물이 많죠. 의료 폐기물 관련주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식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중요한 월봉에서 변곡점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번 달에 찍고 딱 돌아 나가고 절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변곡선 60개월선 수급선의 변곡점이 여기 있는데 8,000원대입니다. 즉 이 주식의 목표가는 8,000원이 될 수도 있죠. 한번 올라가면 그냥 쭉 차고 올라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상한가자에서 높고, 이 안암전자의 목표가가 말씀드렸듯이 안암전자의 원래 위치는 KC그린홀딩스처럼 이런 데 있었죠. 이런데. 근데 여기 만약 KC그린홀딩스라고 위치라고 치면 이 친구의 목표가는 결국 변곡점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뚫는 여부를 확인하고 찬찬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 매도 처리하였는데 사실은 더 높이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들어올 테고 조정권인 황금기가선 이런 데서 재매수 하시면 어떨까 조심 말씀드려보고요. 이렇듯이 KC그린홀딩스도 바로 안암전자처럼 날아가기 전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조정 올 수는 있지만 다시 딛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런 자리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주식이라 매수를 했고 쭉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베컴TN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한번 그 뉴스가 이제 조회 공시호가 있었어요. 왜 올라가는지 밝혀라 했더니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원래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쓰리 바닥을 잘 시원했는데 다중 바닥을 벌써 몇 년째 들고 이번에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죠. 누군가 판 게 아니고 하단에서 매입이 들어온 거죠.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나 실내액을 하면 어차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액을 하면 이 밑으로 깨질 테고, 그러고 또 한참 동안 박스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깨지면 경계 상황이 되고 손절 치면 그만입니다. 비싸게 사지 않았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황금일선을 딛고 잘 인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일선만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있고요. 주봉에서도 오늘 완벽하게 오주선을 회복해줬어요.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저번 주에 들어온 직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일봉에서 보니까 그 자리가 황금일선을 살짝 깨놓는 속임수 자리였기 때문에 전혀 매도하거나 손절하지 않고 꾸준히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고 특히 아이텍이 좀 좋아 보이고요. KC그린홀딩스, 베컴TNA도 좀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 사실 베컴TA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겨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이때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꾸준히 제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월봉에서 보시면 원체 자리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벌써 12월 중순에 매입했는데 이제 15일 보름이 지났죠. 안암전자나 이런 것처럼 수익이 빨리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느린 경우도 있고, 모든 거래에서 사자마자 상한가가 오고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시장의 초점은 첫 번째로 손실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요.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이익이 났을 때 최대한 극대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극대화를 시켜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